네, 대나무숲부터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요즘 이제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의 분노가 게시판을 완전히 밀어붙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하루 한 번밖에 못 쓰게 만들어놓은 게시판에 들어가고 어마어마한 비중으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시는 바람에 한 2천여 명 될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 내 게시판 전문 벌레들이 2,000명이요? 2,000명이라고 어제 그러더라고요. 아니 게시판에는 50명이 50명 정도 있다고요? 50명 정도라고 그랬어. 아니 이게 전체적으로 활동하는 이교대인가 봐. 그래갖고 이게 근데 뭐 사람이 뭐 별동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람 몇 하는 명인지 거더라고. 모르죠. 왜냐면 같은 아이디로 다른 아이디로 뭐 가입할 수도 있고 네. 다른 아이디를 사서 뭐 자기가 쓸 수도 있고 이러니까. 하여튼 아무튼 나쁜 짓만 골라서 배웠어. 애들이 되게 조직적인 거예요. 아니, 근데 얘들이 진- 한때 대구에서 국정원 돈 받고 일하던 일베들이잖아. 근데 그 부분도 지금 자세히 안 밝혀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디서 온 건지 한번 역추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민주당에서 분명한 좀- 건 네. 저희가 그러니까 정말 정체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건 우리가 늘 상대해야 되는 사람들, 우리가 늘 싸워야 되는 상대는 이상하게 굉장히 조직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뜨내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정규직인 겁니다. 정규직. 예? 뭐라고요? 정규직으로서 오랫동안 이 댓글 활동가 심리전에 강해요. 그래서 어떤 댓글과 어떤 방식이 사람들을 분노시킬 수 있는가를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너무 그리고 아주 요소의 핵심 포인트의 자리를 잡고 옛날처럼 이제 무차별한 리트윗을 못하니까 각 포인트마다 일종의 팀장들 같은 애들이 이거를 주도하고 있는 어떤 그런 팀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에 일베 본부가 있다고 조직 소로스님께서. 네. 아니 그 원래 일베 본부가 대구 그 국정원 그 임대 건물하고 나란히 이렇게 같이 있었어요. 실제 이거는 사실이고요. 그 당시에 대선 때 이제 관련해 가지고 또 조국 장관 사태 때 어그로 글들 올라올 때 그 출처가 접속돼 갖고 싫어요부터 시작해 가지고 해시태그 올리고 할 때 그 대부분 70% 이상이 대구에서 나왔다는 엄청난 그 당시에 그 파장을 일으켰던 증거가 있었죠. 아무튼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상존에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강성 지지층 우리 권리당원들의 어떤 초선 의원들, 초선 오적들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고 이에 대해서 한국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네, 잠시만요. 제가 좀 민주당 권리당원 초선들의 조국 탓 배은망덕한 행태. 이날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권리당원 성명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들은 해당 성명서에서 조국 사태 반성문을 왜 조국 사태래 자꾸. 윤석열 사태인데. 예, 윤석열 사태 있고 이거는 사실 조국 장관이 억울하게 당한 부분인데 어쨌든 조국 사태 반성문을 초선 의원의 난이라고 규정하면서 재보궐선거 패배 이유를 청와대와 조국 전 장관 탓으로 돌리는 왜곡과 오류로 점철된 쓰레기 성명서를 내며 배은망덕한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아무튼 얘네들도 사실 시켜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사태가 확전될 줄은 몰랐을 몰랐지. 거예요. 그렇겠죠. 그리고 얼굴 마담을 했던 우리 방화범 전직 소방관 이 의원께서는 아직도 종적을 감춘 상태에서 나타나질 않더만 이렇게 쫄보였어? 지가 저질러 놓고 지가 저질러 놓은 불이 이렇게 큰 산불이 된 상황이면 아차 나와갖고 싶었겠지. 입장 정리를 지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쫓아갖고 뒤로도 낙연이 삼촌 나 어떻게 이러고 막 바지 붙들고 있나?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뒤로도 근데 뭐 초선 5인 의원이 또 뭐 성명 같은 거 발표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사실은 부족해 뭔가. 오늘 부족하고 지금 아까 그 성명서 권린다운 성명서에서 초선 의원들 그릇된 망언에 동조하는 민주당 의원의 행태. 당원은 물론 일반 시민에게도 개혁 불능의 당, 도로 열린우리당의 모습으로 비친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네, 이렇게 하면서 180석 만들어진 민심은 의원 개개인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당정청이 협치하라는 뜻임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요. 협치를요. 우리끼리 해야지. 그럼. 왜 자꾸 쓰잘데기 없이 인간 아닌 것들하고 협치를 하려고 고집을 피우냐고요. 우리끼리 해야 된다니까, 협치는. 아니 전쟁을 하면서 왜 적군한테 양해를 구해가면서 전쟁을 하려 그래? 그러니까 그건 진짜 전쟁의 기본도 모르는 거죠. 아니면 세작이나 간자이거나. 그렇죠. 그렇지. 이제 우리는 대놓고 간절하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 정도 네, 되면. 저는 진짜 대놓고 네. 정말 아니 수상하다고 왜냐면 그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나 이쪽은 전부 다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대로 가자는 주의고, 근데 이제 민주당은 뭐 검찰 개혁도 하겠다, 뭐 개혁도 하겠다, 계속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공약 같은 것도 내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당선된 분들 아닙니까? 근데 하지 말자는 쪽하고 협치를 어떻게 해요?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다가 막 그만두고 하다가 그만두고 된 것도 아니고 안 된 것도 아니고 지금 계속 그 상태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지금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있었는데 거기서 국민들이 아이 뭐 이렇게 안 하려면 하지 마라고 그렇게 돼서 심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현상을 바로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생각을 해봐야죠. 네. 어저께 이제 갑자기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네, 그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들의 네. 그 인터넷 토론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 근데 박완주 의원 얘기하려고요? 네. 두 후보들과 윤호중 후보하고 박완주 후보하고 토론회를 벌였는데요. 이게 시청률이 엄청 높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 시간 동시간대 제정신이 아니어서 보지 못했는데 왜 후기를 제정신이 들어보니까 아니었을까요? 네. 이미 사람들이 박완주 후보의 이제 똑같은 얘기예요. 조국 사태에 대한 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 네. 이런 그 발언들을 듣고 아주 빡들이 도셨더구만. 당연하죠. 당연하죠. 근데 난 참 다행스러운 거예요. 걔네들이 스스로 수박임을 스스로 이렇게 밝히면서 조금 더 굴하지 않고 자기 정체성들을 드러냄으로 인해 가지고 수박에 흔들리던 일반 초선이나 약간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리고 있던 의원들이 지금 쟤네들하고 손잡았다가는 큰일 나겠네. 큰일 나겠는데? 그렇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있고요. 또 이런 와중에 외부에서 이제 계속 우리 추억 김종인 의원께서 계속해서 바람을 피우고 있잖아요. 바람? 핀다고? 5월 달에 창당하겠다고 지금 아, 얘기가 나왔잖아. 그렇지. 이게 한치도 우리가 예상한 데서 벗어나질 벗어나질 않는 않았어. 거지. 윤석열 데리고 5월에 아마 금태섭과 같이 갈 것 그렇지. 같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 대나무 숲이에요. 네. 예. 건방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대나무 숲이에요. 그러니까 금태섭이 그동안 안 들어가겠다고 했던 이유. 그리고 금태섭을 그렇게 김종인이 칭찬하고 아꼈던 이유. 그리고 금태섭이 지금 빨리 서울시 절반을 내놓으라고 오세훈을 조지고 있는 이유. 안철수도 같이 지금 조심해. 그리고 안철수는 당을 쪼개달라는 얘기고 금태섭은 서울시를 쪼개달라는 얘기고 그리고 그 와중에 금태섭이 왠지 모르게 저쪽에 합류할 것 같은 이 느낌의 이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종인알베의 큰 그림이었다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는 절대 안 돌아간다 이제. 국민의 그쪽에는. 힘으로는 안 돌아간다. 네. 그리고 뭐 와. 인터뷰해 보니까 윤석열도 국민의 힘으로 안 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이게 이제 모종의 상당 사인을 얘기를 보내는 거지. 내가 먼저 찜했어. 윤석열 내가 찜했으니까 그쪽으로 와라. 내가 호랑이 전문가야. 뭐 이러면서 이제 윤진범에 대한 압박 수위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윤진범도 솔직히 정치에 자신 없는데 안철수나 국민의힘 들어가고 탈탈 털리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래도 자기 그 면접도 봐주고 면접도 봐주고. 면접도 봐주고 사주풀이도 해줬고 만나준 언론사 사장이 밀어주고 있는 종인 할배 쪽 따라가는 게 훨씬 좋은 거거든요. 근데 사주에 그거 안 된다고 했을 텐데. 아니 그러니까 안 된다고 했으니까 네. 너는 러닝메이트로 여기까지만 해라라고 오케이.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겠죠. 그래서 나는 지금에 있는 김종인 할배의 국민의힘 쪼개기가 네. 굉장히 지금 상태에서는 필요하다.
이제는 안철수가 수성전을 해야 된다. 수성전. 네. 지금에 있는 국민의 짐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의원들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 짐의 커다란 구심점이 될 홍준표를 빨리 불러들여라. 네? 그럼 우리는 사실 지금 싸우고 있지만요. 제일 걱정하는 게 이제 낙엽 따라 가버릴 사람이 일부 사람들을 끌고 나가가지고 저쪽에 합류하지 않을까. 아니면 따로 제3지대 같은 데서 머무는 척 하면서 제2의 2인제 같은 짓을 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그 원내대표 선거에서 뭐 176명이 선거를 하게 되겠죠. 네. 네. 이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90% 이상으로 지금 윤호중 대표를 원내대표로 만들어내게 된다 그러면 나가라고 내쫓아도 안 나간다는 거야. 얼마나 저희가 살벌한 약육강식의 정글인지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쟤네들 보기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사태가 한 일주일 만에 우리 초선 의원들의 섣불른 방화질로 인해 가지고 당원들의 여론이라든지 국민 여론들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싶고. 아니 그러면은 진짜 실제로 어느 정도의 자신들이 지분을 가져갈 수 있는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초선 앞세워가지고 간본 거예요? 그렇지, 간본 거지. 그래서 앞으로 더 나쁘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얘네들은 이제 이걸로 수명이 끝났어. 초선이니까. 이제 다음 재선은 없어. 어쨌든 지금 5명은 절대로 다음 배지는 없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네. 예? 없겠지. 민주당, 그렇구나. 민주당에서는 없겠죠. 얘가 무소속으로 나가 있다가, 뭐 어디로 갈지 모르죠. 둘이 뭉실하게 저쪽 제3지대 공천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거요. 공천은 받아도 당선은 안 돼. 왜냐하면 일단 저쪽은 국진당 쪽은 너무 치열하고 사실 그쪽으로 가기엔 얘들의 충성심이 너무 약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그 성명서에도 나왔지만 개개인의 능력이 뛰어나서 그 부분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뛰어나서 당신들이 의원 배지를 단 게 아니다. 무슨 얘기냐? 당신들 정도 되는 자격 요건은 저 국진당에 줄 서 있다. 솔직히 줄 서 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쟤들은 별로 경쟁력이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할 거라는 거예요. 일단 국진당은 치열해요. 굉장히 왜냐면, 치열합니다. 전국구당이 아니잖아, 사실.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TK, PK 쪽에 누구나 눈독을 들이고 있는 거고. 맞아요. 그렇게 된 상황에서 아무리 이적생한테 갑자기 주전 자리를 확 날리진 않아. 왜? 당연하죠. 거기 터줏대감들이 있거든. 당연하죠. 근데 이적생으로 들어와갖고 어디 험지 나가갖고 출마해서 그게 되겠어? 당연히 색깔까지 바꿔 입으면서.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5인 의원들을 소모해 놓고 얘네들 뒤에서 뒷조정했던 애들은 어떤 태도를 취할 거란 얘기지. 야, 안 돼. 일단 다시 스탑. 그렇지. 다시 스탑. 일단 내부에서 은폐, 엄폐, 최대한 아닌 척. 너 나 아는 척 하지 마. 뭐 내가 시켜서 그랬다고 얘기하고 다니면 너나 나나 이제 이거 끝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커지면 너 출당 조치 시킬 테니까 무소속 가 있어. 네. 앞으로 2년은 더 남아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든 나중에 다시 불러 드릴게. 뭐 이런 식으로 해 갖고 걔네들 다 두들겨 때릴 거예요. 박빛나리오님이 너거 선배 이언주가 표본. 그렇지. 언전이. 언전이 지금 뭐해? 머리카락도 많이 자랐을 텐데. 많이 자랐습니다. 예. 지금 내가 보는 동래구에서 그 다리 밑에서 생선구이 먹으면서 무성이 욕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 뭐 부산에서 무성대장. 아니 나가라고 그렇게 부추기더니 동네까지 끌고 내려와 갖고 결국은 밀어주지도 않고 이러고 된 다음에 전화도 안 받으니까 아유, 무성대장은 지금 본인도 존재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무성대장 입장에서는 좀 그런 거지. 야, 명박이 때 우리 같이 잘 나간 거 아니었어? 우리 한편 아니었어? 이러면서 철수한테 왜 너는 홍준표는 그렇게 부르면서 나는 나는 서울인데 안 안 불러주니? 이러고 지금 상당히 좀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겠지만 안철수는 일단 무성대장 부르는 것보다는 김한길이 불러드리는 게 더 바쁘니까 야. 홍준표 김한길이 더 바쁘니까 근데 김한길은 윤석열 멘토라고 그때 기사가 나가지고 아니 이게 윤석열하고 만났대잖아. 만났는데
만났는데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정대철하고 김한길 다 그렇죠. 만났대잖아. 그래서 뭐 멘토라고 이렇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아니 멘토를 해주고 싶다는 거지. 윤석열이 너무 모르니까 내가 좀 키워주고 싶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타 강사 김종인 씨가 야, 걔들한테 배운 걸로는 그거 저기 합격권 못 들어가. 내 쪽집게 아니니. 자, 나한테 와 이러고 있는 거잖아.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사실 거기에 정대철 씨가 껴있는 거잖아요. 정대철 전 의원. 그러면 호남계 의원들이 간을 봤다는 거야? 봤겠죠. 다이렉트로. 그 전에 왜 그 얘기 있었잖아요. 그 문재인 그 대통령 후보 시절에 네. 갑자기 다 돌아섰잖아. 그쪽의 사람들이. 이게 지금 싹 있는 다 나 돌아섰잖아. 진짜 그거 생각하면 너무 그러니까 피눈물이 나요. 그때 왜 김종인을 불러들이자고 얘기를 해갖고 비대위를 맡겼나 공천권을 다 줬나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도 이 당내 안에서 일종의 이제 비토를 받은 게 아니었나라는 그 억울한 심정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 모든 총선의 승리도 아니지만 어찌 됐거나 그 당시에 그만큼 뭐 120 몇 석이었죠. 그 당시에 그거 얻어낸 것 모든 영광이 또 다 김종인한테 가는 걸 맞지. 보면서 이건 아니지 싶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진 김종인의 실화를 바탕으로 김종인이 지금 밖에 나가가지고 말하자면 새로 분점을 하나 차린 거야. 근데 이게 분식집인지 짜장집인지 애매한 상태에서 지금 분식을 가게를 차린 거거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당시에 김종인이 민주당 들어올 때부터 이미 이낙연과 호남파 의원들하고는 교감이 있었던 거고 지금 나가서 국민의힘 대표를 하고 있지만 이낙연하고 김종인은 절대 대립하거나 경쟁하거나 서로를 비난하지 않는 상태에서 양립해 왔었단 말이야. 이제 김종인이 나가고 이낙연도 어찌 보면 지금 입지가 어려워진 입장에서 둘이 어떤 방식으로 뒤에서 밀실 토크를 나누고 있을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지. 근데 사실은 이제 이낙연 대표 이 정도고 했으면 사실 그만두셔야죠 이제. 왜냐하면 국무총리 다음은 안 해요 잘. 안 하잖아요. 이제 그 퇴임하시고 뭐 은퇴하시지. 그렇지. 지금 좀 사실 뭐 점잖게. 대선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누가 찍어주겠습니까? 경선을 통과하겠습니까?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말 그대로 150대 뭐 20몇 이 정도 숫자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만 이렇게 어떤 그 의원들의 지지가 이쪽으로 몰린다 그러면 이낙연은 나가봐야 어디 가서 사장 소리도 못 들어. 종인이 할배 밑에 가서 알바 뛰어야 돼. 그럼 그렇게까지 비참하게 있느니보단 이번 정권 끝날 때까지 그냥 찌그러져 있어. 이번 국회의원 회기 끝날 때까지는 그냥 가만히 찌그러져 있으면서 그동안 반성하고 반성 안 해요. 아니 이제 반성하는 척하고 그러면 그치. 반성하는 척하고 다음 대선의 승리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라는 걸로 해갖고 최소한 동생들하고 같이 구속당하는 말로는 당하지 말아야지. 근데 아니 뭐 이낙연 대표 지금 전 대표지만 지금 만약에 이번 대선에 만약에 자기가 후보로 나오게 되면 사실 더 추한 꼴을 많이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들어와봐. 확 다 까발려 버릴 테니까 들어와. 그 예선 전초전이 내일 모레 있을 지금 원내대표 선거인 거예요. 이거 국회의원들이 선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리트머스로 나오는 거거든. 그렇죠. 내가 어느 파에 쓰겠다는 게 나오는 거거든. 이제 그래서 사실은 지금 권리 당원들, 지금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더 푸시를 저는 더 강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지금 사실은 아까 이제 우리 장숙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며칠 동안 너무 마음이 아파서 진보 유튜브도 못 보겠더라.부터 시작해서 여기저기서 사실 어떻게든 위안을 좀 얻어보려고 이 방송 저 방송을 보는데 너무 이제 각기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또 기레기들은 기레기 나름대로 프레임을 짜서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굳건했던 마음도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알았던 진실이 아닌 건가? 그럼 지금 내가 지지하고 있는 사람은 정말 지지해도 되는 사람인가? 여러분 진짜 많이 혼란스러우시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왜 우린 이렇게 끝까지 힘들어야 되고 매 순간 힘들어야 되고 이건 도대체 언제 끝이 나고 왜 문재인 대통령은 조금 더 강하지 못하시고 막 이런 온갖 생각들이 지금 올라오실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정말 올라오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나무 숲이니까 제가 며칠 전에 되게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마음이 어떨까?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을 조금 읽을 수 있을까를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물론 지금 뭐 저는 안 흔들려요 하시는 분도 계신데 맞습니다. 그게 좋죠. 근데 예전에 제가 대한언론 할 때요. 진짜 너무 제가 순진했어요. 그러니까 뭘 모르는 거죠. 뭘 몰라가지고 좋은 뜻으로 좋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다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겉으로 볼 때는 분명히 좋은 뜻으로 모인 사람들인데 내부 이렇게 모여서 딱 보니까 내부에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다 정치 짓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줄도 모르고 제가 그 전에 뭐 정치에 깊이 관여를 했다거나 관심이 있었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저는 그냥 정의로운 마음 하나로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방송이니까 방송을 통해서 정의롭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해서 했던 것뿐인데 열심히 방송하고 있는 동안 뒤에서 그 모든 걸 다 꾸며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이상한 우두머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후 세력이 돼 있는 거예요. 후배들이 제작 거부를 하고 파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배후 세력이 제가 돼 있는 거예요. 전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난 그런 적이 없는데 설마 그랬는데 이미 게시판도 다 장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 아무도 나를 안 믿어줄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게다가 난 이런 일도 처음 당해서 뭘 어쩔지 몰라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제 팬 중에 교수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이제 그분도 그런 진보운동 많이 하시던 교수님 계셔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문화나 혹시 무슨 일이 있냐 그래서 제가 너무 겁이 난다 이상하다 조직이라는 식의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러셨어요. 내가 정말 문화나를 아껴서 해주는 얘기인데 원래 조직이라는 게 아무리 좋은 뜻으로 모여도 원래 그런 곳인데 문화나가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순진한 게 실망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좀 더 강하게 버티고 당연한 건데. 그리고 네가 앞장서서 사람들을 다독여야 되는데 네가 흔들려 버리면 어떡하냐 이러는데 물론 저를 위해서 해주신 말씀이었는데 저는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울 뿐만 아니라 되게 외롭다는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나는 지금 내가 느끼는 공포감이나 두려움이나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이 상황을 아무한테도 말을 하면 안 되는구나. 더더욱 나를 믿고 문하나님 지지해요라고 얘기했던 사람들한테는 더더욱 아무 말을 하면 안 되는 거구나를 그때 처음으로 안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속으로 병이 드는 거예요. 결국 우리 대통령도요 이 사태를 모르지 않을 거고 아유 더 잘 알죠. 지금 이 민주당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작질의 배우가 누군지 다 아실 거고 다 알아요.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나실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갖다가 정도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갖고 가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보통 그 전 대통령 뭐 이명박근혜 같았으면 무슨 얘기를 꺼내 가지고 여기에 당내 개입을 하든가 그 흔한 거 있잖아. 아침에 칼국수 먹자고 불러들여 가지고 캐비어 먹는 그 조찬. 응? 청와대 조찬에 초청을 못 받으면 제대로 된 국회의원 내지는 당직자로 대접을 못 받는다잖아. 뭔 아침에 캐비어를 처먹고 지랄이야. 아무튼 그런 류의 그 연결되는 정치들을 쭉 해왔던 그런 과거하고 이걸 단절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제일 걱정했던 게 민주당 탈당 러시나 민주당에 대한 어떤 분열 그 지지자들의 분노 이런 것들이 더 표출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진짜 민주당이 위기에 빠질 줄 알았는데요. 지금 일주일 딱 지나고 나서 지금 보세요, 여러분. 정리가 되고 있죠. 정리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단단히 뭉치고 더 많은 권리당원들이 하고 있고 더 위기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 초선 오적을 비롯해 그 배후 세력들 입을 완전히 쫙 닫고 사라져버렸잖아요. 근데 진짜 생각해보면 초선 5명 의원이 진짜 좀 짜증나. 그러니까 뭐냐면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는 그 전에 자기들이 당선되면서 끝나버렸어요. 그 논의는 끝나버렸는데 그거를 지금 또 가져왔어. 지들 이전 일이야. 지들이 당선되기도 전에 일이야. 당선 전에 자기들은 덕을 봐놓고 그걸 또 이제 가져와가지고 지금 선거 패배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짜증나는 게 뭐냐면 이게 얘기가 되면 될수록 누구한테 유리합니까?
그러니까 조국 장관은 지금 아무것도 안 걸려 있잖아. 결국에 뭐 재판 들어간 그렇죠. 거 있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결국에 파다가 뭐 조민 씨하고 저 정경심 교수만 들어간 거예요. 조국 전 장관 아무것도 없어. 아무튼 이 진짜. 사안이 지금 있는 방향으로 해결이 잘 되기 위해서는 내일 모레 선거, 원내대표 선거가 중요합니다. 근데 뭐 국회의원도 지들이 뽑는데 우리가 뭔 상관이 있어 하지 마시고요. 지역구 의원들한테 계속 예. 푸시 주고 푸시를 하셔야 압박 돼요. 주고 전화 주고 해갖고 너 누구 찍었는지 누구 지지하는지 우리가 지켜볼 거다 제대로 찍어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게 한 170명 중에 한 7, 80명 섞이면 누가 찍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 근데 지금 숫자 나오잖아요. 거의 오차범위 없이 우리가 추려낼 수 있어. 거기 지금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금세 추려낼 수 있어요. 그렇지. 네. 우리 이제 영국 키키 제품들을 본격적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 영국 키키라고 치셔야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굉장히 다양한 종류 식품들이 있어요. 영국 네. 키키. 5개 브런치에 한 120개 정도 제품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제일 주종으로 있는 게 레시틴이나 MSN 식이 유황 그리고 차전자피 뭐 이런 것들 MSN 안에는 비타민 D도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송지 적고 주소 적으면서 밑에 보면 요청사항 거기다 송작가 TV만 쓰시면 2개를 시켰는데 3개가 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이트를 어디로 그러니까 들어가야 어느 될지. 사이트 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가급적이면 네이버 페이로 결제를 하시는 게 네이버 페이로? 혼선 없이 빨리 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2+1 기간이 언제까지냐고 박혜라 송작가 님이. 맘대로죠. 아, 구매 인증을 하시는 분한테는 남아있는 피땀 눈물 화장품 세트들을 풀어드리기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지금 있는 상황 여러분이 분노하실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초선 오적들이 그 성명서 발표할 때만 해도 여러분 정말 주말 내내 분노하셨잖아요. 아, 진짜 짜증 근데 진짜. 그 분노를 실질적으로 표현하시니까 정리 우리가 억지로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의 힘인 거예요. 그 사실은 만약에 여러분이 같이 아휴 안 되나 보다 나 놔버릴래. 정말 그렇지. 놔버렸으면 그랬으면 정말 저도 걔들이 원하는- 원하는 대로 갈 갈 뻔했지. 뻔했어요. 끝나는 네. 거. 예. 정말 우리 국민이 그래서 현명해요. 맞아요. 그러면 조국 전 장관 무혐의 났던 거 다시 꺼내가지고 뭐 계속 조리되면 지금처럼 하는데 아무도 대응 안 하고 있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진짜. 되려 대통령의 지지율은 더 올랐고요. 권리당원은 더 증가했고 맞습니다. 민주당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실망하기는커녕 저는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낸 우리 시민들의 힘, 깨어있는 지성들의 힘이 이게 5년, 10년 전하고 다른 것이고 이게 민주정부 10년이 만들어준 추억? 아니, 훈련? 아니, 민주주의의 맛? 이런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민주주의 맛. 나 그 맛 참 그 맛 싫으네. 하지 맙시다. 그런가? 그건 별로다. 아무튼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더 이상 여기에서 후퇴할 수 없다. 더 이상 민주당이 물러나서는 안 된다라는 위기의식이 보여지는 거고요. 한때 이제 주말에 야 이것도 옛날 열린우리당 우리당 꼴 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수박들이 스스로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이거 내가 괜히 이거 손들었어 이씨 이렇게 눈총 받을 줄 모르고 라고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수박들은 그거를 생각하고 그것처럼 만들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때처럼 만들어보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그때처럼 아무도 만들어보자. 왜냐하면 그때 그렇게 해놓으니까 다 흩어졌잖아. 맞아요. 근데 지금은 안 흩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정말 똑똑하신 게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우리가 한 번은 당하지 2번은 안 당해. 그러니까. 실수도 한 번 하면은 실수지만 그거 2번 이상 반복되면 그건 바보입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바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거든. 레임덕 운운하던 애들이 언론에 싹 사라졌어요. 이걸 운운하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더 올라가고 더 뭉치거든. 네.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내준 거하고 지금 우리 정부에 대한 평가, 우리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완전히 다른 게라는 걸 보여준 거고 이 잘못된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이걸 처리하느냐를 기대하고 봤는데 역시나 조국으로 물고 나오는 꼴을 보고는 우리가 폭발해버렸다는 거지. 그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낙관론으로 괜찮아 이번에 졌기 때문에 대선에서는 더 지지자가 뭉칠 거야 이런 흐리멍텅한 태도로 나가지 않고
지금 당장이 위기네. 이거 못 바꾸면 대선도 넘어가겠네 하는 전투 체제로 변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 방송 때문이 아니라 우리 방송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공감하는 그리고 우리 방송 듣지 않은 많은 시민들의 의식 안에서 비슷하다는 거죠. 행동이 생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생각이 비슷하다는 우리가 편파적이지만 우리가 가장 보편적인 방송이란 증거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윤석열이 잘했냐? 어, 그때 그럼 윤석열이 잘했냐고 나는 물어보고 싶어. 지금 진짜. 조국 장관을 비난하고 있는 상황에 오세훈과 박형준은 그와 비교했을 때 어떤 대상이냐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왜 사람들은. 범죄자를 시장으로 뽑아놓고 아무 죄 없고 현행법으로도 못 건 사람을 가지고 뭘 반성하고 뭘 잘못했다는 거야. 뭐가 사태라는 거야. 윤석열도 못 집어넣은 게 조국 장관이에요. 예? 그걸 잘했다고? 사실을 무리하게 수사해가지고 죄 없는 사람을 계속 조리돌림하게 만든 게 윤석열인데 자, 한 번만 더 그거를 조국 사태라고 장난치고 진짜 확 있어 진짜. 조자만 꺼내기만 해봐봐. 아주 그냥 아주 잣을 만들어 버릴 테니까. 자, 대나무 숲이 너무 길었습니다. 네.